일요일 날 장례식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있겠죠. 그러면 1,500불을 또 내야 돼요. 추가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30불 플러스 1,500불 하면은 2,830불을 내셔야 돼요. 주일날 하시면. 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많이 못 하시죠. 음, 그리고 비석 아까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석이 한 1,000불 돼요. 그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가 네네네. 그 비석을 만드는 데만 그 비용인 거죠. 네네. 설치 비석값. 비용은 또 다르고. 네. 설치 비용은 500불. 500불. 네. 500불 하는 데도 있고 595불 하는 곳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겉관. 겉관이라는 겉관이 거는 뭐냐면 나무관이 이렇게 깨지잖아요. 예. 흙이 무거우니까는요. 네. 그래서 나무관은 나를 보호하는 거고요. 나를 보호하는 나무관을 보호하는 게 겉관이에요. 겉관의 내용은 거의 다 콘크리트예요.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그런데 겉관에다가 또 이중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1,500불 잡으시면 돼요. 겉관을. 그리고 꽃병. 또 겉관을 설치하는 설치 인건비. 꽃병이라는 거는 그 플라워 베이스요. 그 묘지에 묘지 자체에 네네. 늘 오면 꽃을 네네네. 꽂을 수. 그래서 그것도 또 사야 돼요. 그것도 사야 되고.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꽃을 네. 부모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 지금 많이 사다 드리시고요. 또 꽃병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꽃 사가지고 가서 내가 보고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미리 어머님께 이제 그 꽃을 자주 선물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꽃병 같은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안 할 수도 그러면 안 있겠군요.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어떤 분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매주 꽃을 사드리고 정말 그분은 꽃병을 안 샀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총 금액이 거의 한 15,000불 정도 묘지 측에다 이건 내셔야 돼요. 묘지 측에다가 내는 네, 비용. 묘지만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묘지를 준비를 하셨는데 묘지만 하신 거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영어권에 계시니까 이제 묘지 측에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모시고 이제 장의사에 모시고 갔거든요. 네. 묘지 안에 각 장의사가 또 같이 어타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묘지가 거기 A라는 묘지가 있다. 그러면은 꼭 그 묘지에서 장의사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묘지에 내가 묘지 준비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외부 장의사를 쓰시고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장을 할 때, 하관할 때 모시고 가서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불편하면 그냥 묘지 안에 있는 그 장의사를 쓰셔도 되고요. 네. 근데 가격은 조금 더 센 편이에요. 외부 장의사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니 좀 살짝 이해가 안 네네. 되려고 그랬는데요. 예를 한번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네. 로즈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H 장의사를 네네. 지금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되시죠. 네. 보통은 그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우리 한인들은? 네네. 그래서 이제 장의사 선택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장의사 선택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네.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묘지 측과 연결된 장의사가 또 있는 따로 데도 있고 없는 있는데.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묘지만 있어요. 그러면 있는 데는 거기를 쓰지 않으면 혹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렇지는 그런 거는 않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곳은 묘지만 있고 묘지 안에 장의사가 없는 묘지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도 외부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하관하실 때 모시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네. 묘지를 구입을 해놨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묘지 측에 있는 그 장의사를 쓰려고 이제 모시고 왔는데 가격이 좀 굉장히 셌어요. 그 장의사가.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다시 이제 모시고 나가서 다른 장의사에서 장례식을 하고 오셨는데
모시고 온 그 비용을 520불을 안 내면 안 내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유가족이 상처를 받으신 일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일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그 장례식이 무엇인지, 화장을 하실 건지 매장을 하실 건지, 또 아니면은 장례식을 어느 장의사를 쓸 건지, 이 장례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50년 후에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타주 어디든지 다 쓰실 수가 있고요. 어. 이 장례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한국에 가서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해요? 돈으로 드려요. 아. 네. 그러니까 공증을 해서 돌아가셨다는 사망 진단서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시고 공증을 해서 클레임을 하시면 네. 48, 그러니까 48시간 안에 네.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클레임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 기타 많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네네. 우리 조마리아님께 여쭤보면 되겠죠. 네. 네. 그래요. 묘지 측의 지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이번엔 장의사 쪽에 지출하는 네네. 내용 좀 한번 네. 말씀 좀 해봐 주세요. 네네. 요게 금액이 좀 클 것 같은데. 모든 장의사마다 이제 24시간 법적인 기본 절차 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있는 거죠. 어떤 장의사는 기본 요금이 1,195불이고요. 네. 어떤 장의사는 2,895불이고요. 네. 또 어떤 장의사는 3,200불 받는 장의사도 있어요. 음. 기본 요금 한 가지만요. 그래서 기본 요금이 뭐냐면 24시간 우리가 몇 시에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뭐 돌아가시는 대기하는 분은. 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네. 네. 대기하고 이제 모시러 가고 이렇게 법적인 서류 절차하고 한 기본적인 거.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운구를 해야 되겠죠. 네. 어디 뭐 가정 집에서 네. 돌아가셨다거나 뭐 그랬을 때 운구가 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멀전시를 응급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2시간 안에 빨리 모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양로원이나 이런 그 병원은 양로원 같은 데는 이제 그런 퍼실리티가 없어요.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은 병원에 장의사가 이제 어태치가 돼서 그 이제 그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 미국 양로원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동안 모시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2시간에서 4시간 안에 빨리 모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제 양로원에서 돌아가시든지 병원에서 돌아가시든지 집에서 돌아가시든지 일단은 운구를 이제 하셔야죠. 장의사를 옮기시죠. 네. 그래서 그 옮기는 요금이 575불이에요. 그리고 장의사에서 이제 목욕시키고 이제 마지막 그 고인이 입고 가실 옷 입혀주고 또 방부처리 염하시고 그런 염하는 게 895불. 네. 또 옷 입혀주고 목욕시키는 게 250불. 아, 그런 것까지도 네. 다 디테일하게 네. 청구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었는데 나는 목욕은 안 해요. 그건 빼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기본 요금은 나는 그거는 필요 없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 머스트 무조건 들어가야 내셔야 되는 돼요. 네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선택이 아니고 장의사 측에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장례식 예배는 보통 우리 이제 늘 하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나 예배 안 한다. 그럴 수도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돈은 어쨌든 마지막 이제 그 비용을 안 하시려면은 그런 거는 뺄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나는 건, 장례식 없이 그냥 하겠다. 어허.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장례 준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으니까 아 그냥 나는 간단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장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인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부분 보면은요
거의 다 장례식 하세요. 안 할 수, 마지막.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네. 이런 비용도 이 비용이 좀 꽤 클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895불 받는 데도 있고요. 네.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595불, 600불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제가 그 인바밍 하시는 거 네. 그게 이제 595불 하는 데도 있고 845불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영구차 음. 그 영구차 있으셔야죠. 고인을 모시고 이제 나중에 묘지로 갈 때. 하관 네. 그래서 영구차가 450불.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차량이 275불. 서비스 차량이라는 게 뭡니까? 서비스 차량은 이제 꽃을 운반을 한다든가 또 그 카운티에 법적인 서류 절차 사망 진단서 네. 이제 뭐 픽업하고 이제 이런 서비스 차량. 네. 그 에스코트 하는 그 오토바이 네, 경찰들, 그거는 그건 또 어떻게 따로 또 그건 또 따로고. 175불씩. 네, 네. 그래서 그 한 대에 175불씩 앞뒤로 미니멈 2대는 있어야 되니까는요. 그 에스코트가 또 350불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또 텍스가 붙고요. 또 관이 또 필요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관은 보통 이제 2,500불에서 18,000불까지 있어요. 네. 예. 네. 관이 굉장히 비싸군요. 네, 많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는 뭡니까? 뭐 모양이 예뻐서요? 아니면 튼튼해서요? 어떤 차이인 거예요? 디자인이나 예쁠 수도 또 있고. 나무 종류, 뭐 마호가니 같은 거는 굉장히 또 관도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그만큼 그러니까 튼튼하고 오래 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무거운데 마호가니 관 자체 그런 건 한 16,000불, 15,000불 가죠. 네. 예. 그래서 관값 있고 또 겉관값 있고 또 이제 비석도 이제 여기 보험에다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뭉뚱거리면 보통 한 12,000불에서 15,000불, 네. 뭐 18,000불 이렇게 되세요. 네. 그래서 그건 장의사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내가 젊었을 때 쇼핑을 해서 이제 그 시간 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장례비를 굉장히 많이 비싸게 줬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장의사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구를 한다든지 뭐 연구차를 사용한다든지 어느 장의사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장의사 지출 내용이 보통 평균적으로 12,000불, 15,000불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리 하시면 많은 장의사에서 할인 혜택이 있으세요. 그 장의사가 우리 한인타운에서 보통 한인들이 이용을 하는 장의사가 한 몇 군데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네. 곳이 한 3군데 정도 네. 되는데 네, 어떤 장의사를 우리가 이용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조마리아 씨는 네.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상관이 네, 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이 지금? 없습니다. 네. 저는. 네, 네.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시죠? 네, 네, 아니시죠? 맞습니다.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형편대로 뭐 그 편리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가격이 비싼 장의사 2만 불 이런 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형편이 없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분들이 하시는 장의사의 이제 그런 할인 혜택도 많고 많죠. 많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요. 네. 이제 묘지 말씀하셨고 장의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외에 추가 비용이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얼른 좀 정리 네. 좀 해주세요. 그 관꽃이 필요하고요. 그 관 위에 캐스켓, 관 위에 놓는 그 꽃, 네. 그다음에 뭐 양쪽 옆에 또 이제 세우는 꽃, 뭐 세우는. 가족 보통 세우는 꽃들은 누가 이렇게 보내지 않나요? 보내기도 하지만은요. 네. 뭐 그거 말고도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가족들이 이제 뭐 말씀입니까? 주로 뭐 사랑하는 뭐 우리 가족이니까 예. 사랑하는 가족 올림해서 이제 세우는 꽃도 이제 그걸 가족들이 장의사 하시죠. 측에서 다 해주는군요. 이제 그거는 장의사 측에서도 부탁을 하면 해주시고요. 해주고, 또 각자 알아서 꽃집에 가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에스코트 여기 이 따로 내셔야 에스코트가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군요. 네네네. 오. 그리고 이제 신문 부고
광고비 네. 그런 거 이제 일일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큰 일을 많이 하셨다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일일이 알리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문 보고 내세요. 네. 아, 이거를 그 가족들이 내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또 가족들이 내세요. 그런데 이 비용을 따로 가족들이 신문사에다 내야죠. 그 비용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예. 네. 교회 사용료라는 건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실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물값도 하고 전기세도 쓰고 또 오신 분들이 화장실도 쓰고 그래서 이제 네. 교회 사용료가 대부분 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아니 사용료 장의사 측에 있는 그 채플룸을 쓰지 않나요? 거기를 쓰시면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그렇죠. 네, 모시고 예. 가는 거는 저희가 교회를 모시고 가는데 교회 사용료가 대부분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스페셜하게 없는 교회도 있지만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비용은 우리가 사용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인 거고 그렇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네,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 외의 비용을 네, 지금 말씀을 하시는 네, 거고요. 네.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 장례식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지 않게 부수적인 경비가 굉장히 많이 그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추가 부수적인 비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식사 비용 음. 또 뭐 그 헌금 또 이제 장례 그 주도 이제 뭐 목사님이라든가 또 주도하시는 분들 아하. 그런 또 그 헌금도 있고요. 아주 정말 친절하게 이런 것까지도 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네. 들어가야 할 비용이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주로 이제 어, 저는 이제 뭐 외국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하니까 저는 딱 300불 뭐 200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더 헌금을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하시지만 네.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유가족이 좀 편하죠. 얼마 정도 들어갈까? 네. 이제 궁금하지 않게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총체적인 이 현재 비용을 합하면은 이제 3만 불이 3만 불 넘는다 되네요 이거죠. 지금. 네. 미니멈이에요. 네네 미니멈.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3만 불 들어가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 원하는 장의사에서 할인 혜택을 이제 받으시면서 네. 이제 주로 한 5천 불에서 5천 불에 할 수도 있고 7천 불에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한 4천 불 정도 절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또 지금 건강하실 때 이런 준비를 꼭 하십시오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준비 안 하고 싶어요. 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어 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일을 준비한다라는 걸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현실이고 네,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준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 맞죠? 네, 네, 장례 플래너시기 때문에 우리 조마리아 씨에게 여러분이 연락을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네. 아주 자세하게 늘 바쁘세요. 아, 그렇죠?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네. 전화 오고 그만큼 슬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조금 힘드시겠어요. 힘은 들지만 또 좀 보람은 보람은 있고요. 있죠. 또 다 제가 그 저희 어머님 때도 그랬고 정말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말이 그렇지 정말 장례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자체로만도 굉장히 슬픈데 네. 이런 장례 절차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네. 잊어버리고 그냥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저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뭐 우리 조마리아님과는 매주 이렇게 얘기를 네. 나눌 테니까 네네. 또 다음엔 또 다른 얘기 네. 필요한 얘기 많이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 씨를 모시고 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웰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웰다잉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본 방송은 CHTV1810.com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